먼저 저는 이제 설명회 진행을 맡은 중앙대학교 홍현정 입학사정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비도 오는 굳은 날씨에 또 설명회 들으러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는 크게 저희 학교에 대한 홍보와 또 수시 설명회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이 친구는 저희 중앙대학교의 마스코트예요. 이 마스코트가 비공식 SNS 그 마스코트 인기투표 중에서 1위를 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을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네, 우리 어머니. 푸항이요. 네, 정답입니다. 자, 이 친구의 이름은 푸항이입니다. 네, 제가 선물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네, 선물을 이제 이따 저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마스코트, 저희 어떤 동물을 상징화한 마스코트인데요. 혹시 어떤 동물인지 아실까요? 우리 어머니 잠깐 보류해 볼게요. 저희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찍으셔도 됩니다. 저희 자세히 보시면 저희 뿔 같은 게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네, 어머니. 사슴? 네. 저 좀 다른 분. 또 다른 분. 네. 용이요. 네. 또 다른 의견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자,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께서 정답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처음 들으셨던? 네. 네, 맞아요. 청룡입니다. 정답은 용입니다. 저 우리 학생분이 맞춰주셨는데요. 자, 여기 뿔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한간에는 얘가 사슴이다, 고란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 청룡입니다. 저희 중앙대학교의 상징이 바로 청룡이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해서 마스코트 설명 한번 드렸고, 저 지금 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오늘 설명에 많이 이제 뭐 상담하러 오셨는데, 요 3학년 친구들이 고1 때부터 코로나가 심했었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요 공간도 저희 중앙대학교의 이제 코로나 기간의 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로 학교를 떠난 지난 시간들 이제 모두 다 멈춘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중앙대학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뭘 멈추지 않았느냐? 바로 작년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무엇을 오픈했을까요? 네, 우리 어머니 또 어머니시는데, 어떤 병원일까요? 중앙대학교 병원이요. 네, 맞습니다. 중앙대학교, 네. 광명병원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이 오픈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 생각에 저 어머니께서 중앙대학교에서 나오신 게 맞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작년 3월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오픈을 했어요. 이 광명병원은 경기 서남권에서 최대 규모인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중앙대학교 서울에 있는 병원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는 약사 배출 부동 1위인 약대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서울병원, 광명병원, 또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더불어서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대학까지 저희 중앙대학교는 바이오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학과, 뭐 의학과 관련 있는 분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중앙대학교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뭐 의과 관련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번 연도에 밀고 있는 특성화학과 8개 학과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글로벌 금융입니다. 이 학과는 금융 전문가 트랙이랑 재무회계 전문가 트랙이 있는데요. 요즘 회계사 이런 직업들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계사 전문 자격증 시험 준비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인지학부인데 딱 학과만 들어서는 뭐 하는 학과지 싶으실 거예요. 요 공공인지학부에는 행정학 트랙이랑 정책학 트랙으로 나눠져 있어서 뭐 행정, 법률, 공공부문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인지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보통 로스쿨로 많이 진학을 하는데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 저희 중앙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전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석까지 나온 경우죠. 그래서 뭐 행정이나 정책 혹은 뭐 변호사 이런 거 관심이 있다 하시면 공공인재학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산업보안학과인데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분들이나 우리 부모님의 자녀분들,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섞어 있으실 텐데,
요 학과는 인문계열이랑 자연계열 모두 모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적 수행이랑 기술공학적 역량이 모두 다 필요한 학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학과를 나오면 사이버 보안이나 보안 경영, 보안 범죄 심리 뭐 이런 진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 학과랑 소프트웨어 학부는 뭐 워낙에 유명한 전공들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융합공학부인데요. 우리 나노 소재 공학이랑 바이오 메디컬 공학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는 과학 같은 거 실험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한다 하는 학생들은 이 융합공학부에 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부 수준에서는 깊이 있는 심화되는 연구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학부에서는 대학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심화된 연구들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 학과는 저희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안성에 있는 다빈치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에요. 첨단 소재 공학과는 요즘 데이터 관련 산업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개발을 하는 학과입니다. 자, 그리고 예술공학부가 있는데 그냥 딱 말만 들어서는 예체능 계열인가 보다 싶으실 거예요. 근데 예체능 계열 아니고요. 예술보다는 공학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블이나 아니면 디즈니 같은 영화를 보면 영화를 사람이 연기하지 않잖아요. 뭐 이게 애니메이션 효과도 있고 또 거기 안에 CG 같은 뭐 공학적인 기술들이 다 있는데 좀 예술보다는 그런 예술 작품의 공학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학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전공 특성학과 8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중앙대학교는 이 외에도 많은 다양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공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대학교에 오신다 하면은 저희 그냥 오세요 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앙대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취업까지도 생각해서 준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제 학교 생활 하시면서 활동하는 것들 저희가 포트폴리오처럼 이제 차곡차곡 통합관리 시스템 해드리고 있고요. 또 AI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위한 제도 또한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중앙대학교에 국내 대학 중에서 단일 건물로 최대인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대학이라고 하면, 단일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 하나랑 봤을 때 전국의 모든 대학들 통틀어서 제일 큰 건물이 중앙대학교에 있는데 그런 외관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뭐 XR, VR, AR과 같은 미디어를 활용한 공간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뭐 취업만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창업이나 사업 이런 것들을 꿈꾸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 마음껏 펼치시라고 뭐 공간이나 뭐 지원금까지도 저희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한강이랑 남산뷰가 보이는 기숙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한 친구를 상담하다 보니까 뭐 서울 캠퍼스, 안성 캠퍼스 있는데 뭐 서울 캠퍼스 가고 싶냐 이랬더니 저는 한강 있는 데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에는 기숙사에서도 한강이랑 남산뷰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두산 재단인 학교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두산 경기가 있는, 야구 경기가 있는 날에 총장님이랑 또 학생들 다 같이 이제 야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가면은 뭐 햄버거 세트도 공짜로 주고 다 같이 야구 막 응원하면서 하는데 한 2달 전쯤에 한번 갔었어요. 우리 두산이랑 하나가 했던 경기였는데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날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산이 졌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말로 발리고 왔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조금 그랬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산의 이제 경기까지도 총장님과 함께하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대학 몇 개의 대학들이 실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사업이죠.
이제 아침밥을 1,000원에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뭐 지금 있는 학생들이야 뭐 아침에 엄마 아빠가 깨워줘가지고 밥 먹여주면 밥 먹고 오기 막 바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막 아침부터 애들 막 깨우랴 밥 먹이고 가랴 바쁘셨을 텐데, 이제는 1,000원 쥐어주고 야 학교 가서 밥 먹어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렇게 효도하실 수가 있어요. 자, 1,000원으로 아침밥 있고요. 또 커피랑 샌드위치까지도 아침빵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그럴 텐데 좀 언덕이 있어요.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언덕이 있지만 학교 곳곳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야외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제가 특성학과 총 8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저희 모든 전공 학과들이 다 이 화면 안에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학과 혹은 우리 자녀가 관심 있는 학과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3, 2, 1. 자,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이 전공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퀴즈입니다. 이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되게 중구난방인데 자연계열도 있고 인문계열도 있고 뭐 공학대학이면 다 있는데 공통점은 뭘까? 아시는 분 손 들어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머니. 융합. 네, 그리고요. 네, 또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3초 드릴게요. 3, 2, 1. 네, 바로 정답은 바로 AI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흡사해요. 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AI냐면 제가 애초에 맞힐 수 없는 문제를 내긴 했어요. 왜 AI냐면 물론 요즘 AI 시대이기도 하지만 저희 중앙대학교는 정부로부터 10년간 최대 190억 원을 지원받는 AI 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부로부터 190억 원을 받는다는 건 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전공들이 AI와 접목되는 융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190억 원을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90억 원이 누구한테 돌아간다? 학생들한테 돌아간다. 네,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교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저희 중앙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렇게 좋은 중앙대학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수시 모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까지 펜타곤으로 유명했던 우리 중앙대학교의 서류평가 모형이 이번에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논술 전형에서 과학논술 폐지되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칭이 바뀌었고요. 저희 기존의 안성 캠퍼스라고 부르던 안성 캠퍼스를 다빈치 캠퍼스로 이런 변경하였습니다. 또 화학신소재 공학부가 화학공학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전년도 모집 요강이랑 이번 연도 모집 요강 비교해 보실 때 이 부분들이 달라졌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칭 변경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작년까지 유명했던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부터는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이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탐구형은 CAU 탐구형, 또 사회통합은 CAU 어울림, 고른기에는 기회균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는 서울 주요대학에 속해서요. 수시와 정시 비율이 약 6대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수시에 어떤 전형이 있냐면 먼저 교과 전형으로 잘 알고 계시는 지역균형과 또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융합형, 탐구형, 어울림, 기회균형이 있고요. 또 논술 전형, 실기실적 전형이 있습니다. 네, 각 전형별로 경쟁률과 충원률을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약 10대1, 또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약 20대1 정도 되는데 여기 눈에 띄는 경쟁률이 하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 몇 대 몇이죠? 네, 70대1이에요. 자, 그리고 실기 실적은 20대1 정도 됐다. 그렇다면 충원은 어느 정도 됐을까? 학생부 교과가 약 200% 정도 됐고요. 학생부 종합은 대략 한 100% 정도, 또 논술이 20%, 실기실적 55%인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모집 인원이 10명인 학과가 있다. 여기에서 예비가 10번까지 갔다라고 하면 충원율이 100%입니다. 그리고 10명 모집인 학과에서 예비가 20번까지 갔다고 하면 몇 프로일까요?
200%이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10명 모집한다 그러면 예비 20번까지는 갔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예비 10번까지는 가더라. 반면에 논술은 예비 한 2번까지만 가고 안 빠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많은 전형들 중에 나한테 맞는 전형이 과연 무엇일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중에서 나의 자녀 혹은 내가 내신 1등급이다.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시고. 그리고 나 수능 최저도 맞힐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지역균형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을 건데 나는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할 땐 또 공부하기도 해. 그리고 면접 가서 나 입 잘 털 수 있어 라고 하면 융합형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종합 넣을 거긴 한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나는 관심 있는 분야만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다면 이제 탐구형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울림 기회균형은 지원 자격이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국가보험 대상자나 장애인 자녀의 부모의 자녀라든지 등등의 이제 특별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모집용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또 나는 내신 6등급이지만 중앙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길이 있습니다. 바로 논술 전형인데요. 실제로 내신 6등급도 중앙대에 온 전력이 있고요. 수능 최저까지로 해서 극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기 실적은 아시다시피 실기가 중요한 전형이겠죠.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름이 변경되고 평가 모형이 바뀌었어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융합형, 탐구형, 어울림, 기회균형이 있습니다. 탐구형, 어울림, 기회균형은 다 서류 100%의 수능 최저도 없는데요. 유일하게 융합형 인재만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서류 100%로 이제 모집 인원의 3.5배수를 면접에 부를 거예요. 그래서 면접까지 보고 나면 1단계 성적 70, 2단계 면접 30% 해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기소개서 폐지되었어요. 그리고 펜타곤으로 유명했던 저희 서류평가 모형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새로운 평가 모형을 가지고 평가할 거냐? 바로 학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각 글자의 앞 글자만 딴 건데요.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학은 어떤 걸까요? 네, 학업 역량이에요. 그리고 진은요? 진로 역량이죠. 공은 뭘까요? 네, 어디 가면 공부 역량? 이렇게 하는데 공동체 역량입니다. 저희 크게 이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학업 역량 안에는 학업 성취도랑 학업 태도, 탐구력 이 3가지를 볼 거예요. 학업 성취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취 수준과 학업 발전 정도를 볼 거고요. 학업 태도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 탐구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자, 융합형이랑 탐구형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중에서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건 융합형입니다. 그리고 이 세부 안에서도 융합형은 학업 성취도를 중요하게 보고요. 탐구력은 탐구형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진로 역량은 전공, 계열과 관련한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교과 관련 성취도, 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 3가지로 볼 건데요. 여기는 융합보다는 탐구에서 좀 더 진로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탐구형에서 많이 보고요. 또 성취도도 탐구형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융합형에서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이나 상담 다녀보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저는 1학년 혹은 2학년 때 진로가 중간에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으면 불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저기 마지막에 있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는 것은 꼭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전공과 관련이 아니어도 학생이 3년 동안 내 진로 뭘까? 나한테 맞는 진로가 뭘까라고 찾아다녔던 모든 활동과 경험들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꼭 관련된 활동이 아니어도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활동이었으면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는 융합형에서 좀 더 많이 본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역량인데요. 여기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인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협업, 나눔, 성실성, 리더십 등이 있는데 요거는 융합형에서 좀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리더십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리더십은 잘 아시다시피 반장, 부반장, 동아리장 등등의 그런 리더 역할이겠죠.
그래서 융합형 인재랑 탐구형 인재를 좀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 항목별 반영 비율을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융합형은 학업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탐구형은 진로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융합형에서만 면접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면접은 이렇게 면접관 2명과 학생 1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2대1로 진행을 하고 또 서류 기반에서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공 관련해서나 뭐 제시문을 주고 하는 면접 아니고요. 그냥 학생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만 물어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능 이후로 면접이 잡혀 있어요. 12월 2일, 3일인데 그래서 뭐 중앙대학교 융합형에 관심 있다 하시면은 이 날짜를 비워두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경우 있죠. 나 중대도 넣을 거고 유아기도 넣을 건데 이거 고사 일정 겹치네 어떡하지? 중대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중앙대학교가 면접 시간 조정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면접 당일에 마지막 타임으로 빼드리니까요. 다른 학교랑 만약에 일정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면접은 저희가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교복이랑 이름 등의 신분 노출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작년에 중앙대 온 학생들 내신 등급 어느 정도 될까? 인문 예체능을 봤더니 2등급 대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1등급, 그 다음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그리고 자연 계열은 1, 2, 3, 4, 5, 6 순으로 가장 많았더라.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이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볼 건데요. 아까 제가 6등급도 중앙대학교 올 수 있는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논술 전형 오늘 올해부터는 과학논술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왜 6등급도 올 수 있느냐. 바로 논술 성적이 70%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20% 들어가고요. 출결이 10% 들어갑니다. 일단 논술 관련해서는 이제 계열별로 따로 시간을 내서 보고 있고요. 과학논술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열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3문제 나오고요. 경영경제는 언어 2문제, 수리 1문제가 나오는데 수리 같은 경우에는 수학, 수원, 수토, 확통까지가 출제 범위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리 4문제인데 아까 말했던 그 범위에서 추가로 미적분, 기하까지도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가 20% 들어가는데 국영수사과에서 높은 등급 5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5개가 올 1등급이다 그러면 200점으로 환산이 되고요. 만약에 올 6등급이다 하면 196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들으세요? 별 차이 없네 싶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논술을 잘 보면 뒤집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막상 이 상위 5과목만 뽑아갔을 때 올 6등급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보면은 올 1등급인 학생이랑 한 2점, 3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부 7개월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결성 한 번까지는 저희가 만점으로 봐드리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적용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완화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파격적인 변화가 뭐냐면 저희가 올해부터는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간주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적용 기준 만약에 3합 6이다. 이 안에 영어가 2등급이어서 뭐 자칫해서 삐끗할 수 있는데 이걸 1등급으로 봐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지만 수능 최저가 있어서 수능이 중요한데 그거 외에도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논술 경쟁률 몇 대 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대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서 접수 때는 70대 1이었는데 수능도 보고 논술도 보고 논술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까지 비교를 하자면 경쟁률이 완전 떨어져요. 네, 계열별로 나눠서 함께 볼 텐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약 81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를 넘긴 학생들만 놓고 봤더니 약 16대 1로 떨어지고요. 또 경영경제도 57대 1에서 13대 1로 떨어지고 자연계열도 70대 1에서 17대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 결국의 경쟁률을 보면 뭐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의 경쟁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 체제를 내가 넘길 수 있다라고 하시면 논술을 선택하시는 것도 어쩌면 전략이 되실 수가 있겠죠. 논술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학생들보다 10점, 20점 더 맞으면 합격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어떻게 될까 봤더니 3등급 대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등급, 그 다음 2등급, 그 다음 5등급, 6등급, 1등급, 7등급 순으로 많았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논술은 상위 5과목만 포함된다고 했는데 요거는 전 과목 내신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전 과목으로 보여드리냐면 지금 상위 5과목의 평균이 몇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그 전 과목 내신 평균이랑 비교해 보시라고 올려두는 페이지입니다. 논술을 만약에 준비하겠다고 하시면 계열별로 제가 꿀팁을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 저희 중앙대학교는 제시문이 많고 긴 편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요약하고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좀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아무래도 쉬운 문제부터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좋은데 보통 자연계열은 남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면서 그런 건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논술 이제 하다가 모르겠다 패스 하고 야 망했다 패스 야 진짜 망했네 패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논술이 물론 답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답까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과정을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부분 점수라는 것을 가져감으로써 합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올라가 있어요. 전년도 출제 문제나 모범 답안 그런 채점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 논술도 저희 이제 올려놓는데요. 모의 논술에 출제하신 교수님과 본 논술을 출제하신 교수님이 동일해요. 그래서 크게 패턴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모의 논술을 풀어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교과 전형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수능 최저 완화했고요. 안성에 있는 다빈치 캠퍼스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요 교과 전형은 학교당 20명까지 추천이 가능해서 만약에 내가 중대에 교과 전형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꼭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학교장 추천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지역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과 90%, 출결 10%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교과는 전 과목이 들어가고요. 교과별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출결은 아까 마찬가지로 미인정에서 한 번까지는 만점으로 봐드릴 거예요. 이 교과 안에서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이 90% 반영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10%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합이 좀 완화가 됐는데요. 그거 외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논술처럼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교과 전형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좀 파격적인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과 전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교과로 합격한 전년도 합격한 학생들 내신 등급을 봤더니 이제 일단 구간 자체가 앞서의 전형들이랑 완전히 달라요. 구간부터가 1.0에서 1.25, 1.25에서 1.5, 1.5에서 1.75, 1.75에서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았던 등급 구간이 1.5에서 1.75 등급이었고요. 그 다음 1.75에서 2등급, 1.25에서 1.5등급 순서대로 분포가 되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수능 최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 시점이랑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맞춘 학생들의 경쟁률이 좀 달라요. 대략 10대 1에서 6대 1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만큼이나 도망갔어요. 이 두 바퀴가 돌아요, 충원율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기 스카이 하늘 위로 가버렸겠죠? 네. 그래서 교과 전형이지만 마찬가지로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수능이 중요하다. 저희 지역균형의 특징이 있어요. 전공개방 모집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원할 당시에는 학과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단과대학만 선택하셨다가 합격입니다 소식 들으면 그때 학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성적 순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학과에 못했다. 그러면 아, 망한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2학년 진입하실 때 또다시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이 전공개방 모집으로 지원한 학생들 중에 95% 이상이 2순위 희망 학과 안에는 꼭 진입을 했더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과 못 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급하지만 제가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십사 하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 안성 캠퍼스가 명칭이 다빈치 캠퍼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화학신소재공학과가 화학공학과로 바뀌었고요. 다빈치형 인재가 CAU 융합형 인재로 바뀌었습니다. 또 탐구형이 CAU 탐구형, 사회통합은 CAU 어울림, 그런 게는 기회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형에서도 변경된 게 있는데요. 학종에서 평가 모형이 변경되었고요. 자기소개서 폐지됐고 논술에서는 과학논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했는데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도 인정을 해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모의고사도 끝났겠다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좀 꺾이셨을 것 같아요, 의지가. 근데 우리 작년에 월드컵 하면서 유명해졌던 말 있잖아요. 중꺾마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어머니 또 이렇게 손들어서 해주시는데, 뭘까요? 어, 일단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요. 우리 중앙대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학교 소개랑 입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융합형에서 논술로요? 아, 융합형이 면접을 보는데요. 사실, 면접은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불합격할 친구가 합격권에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추가 합격권인 아예 학생이 최초 합부로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영향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뭐 어디 설명회 다녀보면 꼭 이렇게 할 때는 말 없으시다가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 주로 이렇게 써시더라고요. 네, 일단 아무튼 뭐 긴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